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에겐 홀어머니와 오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기억에 늘 술만 드셨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래서 항상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오빠를 위해서는 돈을 빌려가면서 뒷바라지를 해 주었죠. 그러다 아버지가 오빠 17살, 제가 1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드시더니 간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결국 돌아가셨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솔직히 좀 더 우리는 편안해졌어요.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술만 먹으면 항상 오빠와 저를 앉혀두고 설교 아닌 설교를 하였고, 엄마가 말린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엄마에게 폭언을 하고 살림을 부수게 됐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마음이 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엄마가 들어놓은 아빠의 보험금 때문에 보험금도 탔고, 그 덕에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오빠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오빠의 눈치를 보느라 좀 힘들었어요. 엄마는 원래 오빠에게 절절매는 스타일이었고, 집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리던지 하면 오빠는 화를 내었거든요. 그 화를 내는 대상이 저 엄마를 가리진 않았습니다. 저녁을 하다 엄마가 집기라도 떨어뜨리면 "아 진짜 집중 안 되게 좀 밥 같은 거 나 오기 전에 미리 좀 만들어 놔요. 아 진짜." 도서관에 가서라도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오빠는 집에서 집중이 더 잘 된다면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까치발을 들고 지내었으며 집에서도 TV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엄마는 기뻐했고 저 역시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겠다는 생각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중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 어학연수 갈래요. 아, 어학연수라니. 현지에서 영어를 익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력서 쓸 때도 그렇고, 동기들도 휴학하고 하나씩 공부하러 가는데 대학도 원하는 곳보다 한 단계 낮게 갔는데 연수라도 가서 영어라도 좀 늘려야겠어요. 여기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 사실 가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나요? 돈이 문제가 되죠. 엄마가 오빠 대학 등록금까지 보내느라 일 끝나고 오면 부업을 하느라 저 역시 도와야 하기 때문에 부업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 형편에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아? 보내줄 수 있겠어?" 라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빠는 옆에 있던 쿠션을 제게 던지면서 넌 좀 가만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껴들어. 너는 그런 욕심도 야망도 없지. 집에 올 때마다 TV나 보고 있고 라디오만 듣고 공부하는 꼴을 못 봤어 진짜." 엄마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오빠에게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으로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너는 공부에 그렇게 흥미도 없었잖아. 직업반으로 빠지는 건 어때? 엄마가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까?" 학교가 인문계였지만 3학년은 직업반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었거든요. "나도 대학에 갈래." "왜?" "전문대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랬고 지방은 4년제도 된다고 했어." 무작정 꿈도 없이 대학을 갈래 하면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 오빠는 갔잖아. 나도 갈 거야. 오빠는 공부를 잘하잖아. 오빠가 일어서야 우리가 좀 편해지지. 그렇게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제가 제빵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빠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 복학을 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제 용돈을 제외하고는 적금을 들었고 엄마는 여전히 일을 했죠. 그러던 오빠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것도 졸업하기 전에 말이죠. 엄마는 기뻐했고 저 역시 이제 우리 셋이 버니 좀 더 나아지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졸업과 동시에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에요. 야근도 잦을 거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할 건데 근처에 집을 얻을까 생각 중이에요. 엄마는 제가 모아온 적금을 깨 오빠 보증금을 얻는 데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네 돈 내 돈 정확히 선을 그었을 건데 당시에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제 의견은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빠가 잘 벌잖아. 어린이 너한테 잘하겠어? 엄마가 네가 해준 거라고 할게. 꼭 갚으라고 할 거야. 엄마를 믿고 오빠에게 1,500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오빠는 월급을 타면서 한 푼도 집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먼저 말도 못 꺼내고 그냥저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용돈을 주긴 했지만 생활비를 보태어주진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한 번, 오빠는 돈 벌어서 왜 엄마 용돈도 안 줘? 용돈? 아니, 엄마도 돈 버시잖아. 그리고 이제 너나 나나 사회생활에서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아니, 무슨 용돈은. 그리고 나 장가 갈 때 집에서 뭐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비용 모아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도 시집 갈 돈이나 모아. 여기저기 펑펑 쓰지 말고. 그런데 오빠 자체 보증금 말이야. 그거 내가 돈 보태준 건데 그건 안 갚을 거야? 보증금? 아, 난 모르는 얘긴데? 엄마한테 받아. 오빠는 이기적이고 냉소적이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원래도 친하진 않았지만 서로 사회생활 하면서 더더욱 연락을 하고 살진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자상한 모습과 술, 담배 멀리 한다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결혼하고 3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새언니의 첫 인상은 화려하고 부티가 나 보였죠. 결혼을 하면서도 오빠는 차원이 너무 끌린다면서 엄마에게 끌어쓸 수 있는 돈을 다 끌어쓰고 결국 엄마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어쩌자고 그 집을 팔아서 오빠를 해줘. 오빠 결혼한다고 하는데 어쩌냐. 사돈댁이 잘 살다 보니 저도 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오빠가 잘 사는 집에 장가도 가고 직장도 좋은데 어른이 이 엄마 잘 챙기겠어? 엄마는 오빠를 겪어보고도 몰라?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줬는데? 진짜 그런 기대 하지도 마. 엄마 그냥 재산 빼앗긴 거야. 빼앗기긴. 자식한테 빼앗기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네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산 집. 그것 때문에 팔 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어주지 않았어요. 역시나 오빠는 그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친정 살림이 워낙 빠듯하고 그동안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결혼을 해도 모자라지는 않아. 나는 그냥 결혼을 했는데 오빠를 위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고도 더 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엄마가 보기도 싫었습니다. 오빠는 잘 나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에 잘 사는 처가의 도움으로 서울에 차가도 마련하였고 늘 좋은 차에 여유로워 보였었죠. 반면 우리는 평범했습니다. 언제나 계산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살아야 했고 쇼핑을 한 번 가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들었다 놨다 해야 했고 아이를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학원비를 생각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당분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전업이었고 남편의 실수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합의를 포함한 경제적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네요. 당장의 돈을 마련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빠, 돈 얘기하려고든 말어.
오빠는 단칸에 거절하더라고요. 달라는 거 아니야. 빌려 달라는 거지. 오빠 여유 되잖아. 네가 내가 여유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 함부로 돈 얘기 꺼낸 거, 네 새언니가 알게 되면 안 돼. 내가 살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달라고 한 적 있어? 문제집 한번 사달라고 한 적 있어? 솔직히 말해서 오빠 그때 그 보증금, 그것도 또 그 소리. 참, 그 1,000만 원 가지고 너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냐? 엄마한테 받으라고 했지. 엄마가 너한테 꾼 거지 내가 꾼 거야? 난 분명 엄마가 해준다고 해서 받은 것밖에 없어. 어디서 그런 신랑 만나가지고. 참, 너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거 뻔히 알면서 아직도 돈의 가치를 몰라? 너 같은 거 만나니 그러고 사는 거야.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너 같은 거? 내가 왜? 나도 오빠만큼 지원 받았으면 나도 대학 나와서 적당한 회사 들어가서 잘 살았을 거야. 내가 대학을 왜 못 갔는데 오빠가 다짜고짜 연수를 가겠다면서 오빠한테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대학을 포기한 거잖아. 우리 가족이 희생해서 너 하나 잘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척이라도 해야지. 언제 엄마 한번 병원에 데리고 가본 적 있어? 용돈이나 두둑이 준 적 있어? 나 결혼할 때 너 축의금 20만 원 내고 땡이더라? 네가 어떻게 그래? 그러고 너 오빠야? 뭐? 너?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반말했어. 네가 오빠냐? 오빠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대접받을 게 뭐가 있어? 저는 그 길로 오빠와 의절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게 어떻게 오빠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냐면서 뭐라고 했고, 어려울 때 철저히 외면한 가족들에게 실망을 한 저는 의절을 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을 해결을 했고,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에게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았습니다. 어차피 도움이 하나 안 되던 친정이었기에 안 보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한 번씩 가슴이 먹먹해지고 왜 나한테는 이런 가족뿐일까 하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러다 작년에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건 평생을 따져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겠네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아직은 정정하실 나이신데 말이죠. 위독하신 거야? 왜? 뇌출혈이야. 수술은 이미 했고 네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해서 바로 연락도 못했다. 저는 남편과 엄마를 찾아 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죠. 그리고 새언니와 오빠를 만났습니다. 엄마를 누가 보살피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양병원에 가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생활하기는. 순간 오빠의 의중을 알 수 있었네요. 오빠가 모셔야지. 엄마한테는 자식 오빠 하나인데 내가 그렇게 연락을 끊고 나한테 단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 그야 네가 전화번호를 바꿨으니. 아닌데 나 그렇게 오빠랑 싸우고 나서 전화번호 1년은 유지했어. 근데 엄마가 오빠한테 돈 좀 해달랬다고 어떻게 그러냐면 욕 한 바가지로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던데 전화? 오빠도 물론 그랬지만 그래서 나 그 뒤로 가족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그렇게 힘들 때 날 버렸으니까. 아가씨, 또 그렇게 비역하고 그래요. 오빠가 나 볼 면목이 없어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알았으면 해줬지. 기껏 몇천 그거 안 해줬을까 봐요? 이는 참 그런 일 있으면 말을 하지. 괜히 아가씨 서운하게 했어. 그래, 미안하다. 그때 내가 속이 좁았네. 이참에 예전에 너한테 빌린 돈도 갚을게. 그러니 엄마는 오빠가 직접 책임져. 엄마가 저렇게 된 거 오빠 때문이야. 오빠 공부 가르치느라,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그러니까 오빠가 책임져. 그래도 어머님은 딸이 더 편하죠. 우리가 어떻게 모셔요? 나도 일하는데. 간병하는 분 쓰세요. 모시기 힘들면 엄마 집에 간병인 보내주면 되네.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나는 이 사람이랑 살기 바빠서 못해요.
오빠 말대로 그저 그런 사람 둘이 만나서 살려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네요. 저는 오빠와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냐고요? 후련했습니다. 오빠는 계속 연락이 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요. 저요,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아요. 이제 내 가족이 우선인데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남편 오빠만큼 능력은 없지만 정말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요. 늘 자기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한다면서 밤마다 마사지도 해주고요. 저 돈은 얼마 없지만 행복합니다.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오빠보다 제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